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고대 재련 기술의 정수가 빚어낸 춘추시대의 칼, 월왕구천검과 이에 얽힌 고사와 전설을 돌아보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원의 청동기 문명을 제대로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여 춘추호패에 낀 적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지방의 재련 기술이 중원의 기술보다 앞섰으며 이를 잘 활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좋은 칼과 창 등의 무기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전장에서 칼과 칼이 맞부딪힐 때 내 칼이 쉽게 부러지고 구부러지거나 또는 상대를 찌르거나 벨 때 날이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전투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춘추 시대의 청동기의 재련 방법은 중원에서 먼저 발달한 것이 확실하나 그 기술은 오나라와 월나라가 훨씬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아마도 당시 해안선을 접하고 있던 이 두 나라가 무역선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뛰어난 기술자가 등장하여 재련 방법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나라와 월나라의 재련 기술과 도장 기술, 즉 칼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은 근래에 출토된 오와 월의 명검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월왕구천검은 1966년 호북성 강릉의 전국 초묘 제1호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와신상담의 한 주인공 쓴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다짐하다가 마침내 오나라에게 복수하는 월왕구천의 검이지요. 이 월왕구천검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든 양날 직선형의 청동검입니다. 만들어진 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칼날이 서 있으며 녹청이 형성되지 않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검의 양날에 전서체의 일종인 조전이 8자 새겨져 있으며 검 콧등이의 양쪽에는 남색의 유리와 공작석으로 무늬를 새겨 넣었고 칼 전체에 장식된 연꽃 무늬는 당시 이 칼의 제작자가 고도의 합금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월왕 자작용검이라는 6글자인데 즉 월나라 왕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검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인 기원전 510년부터 월나라가 초나라에게 망한 기원전 334년 사이에 월나라에는 1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2개월간에 걸친 연구와 토의 끝에 검의 주인이 월왕구천이라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한편 1976년 호북성 양양에서 발굴된 채파 12호분에서 월왕구천에게 복수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결하고마는 오왕부차의 칼이 출토되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였지요. 초나라의 영토에 속하던 강릉과 양양의 전국시대 묘에서 월왕구천의 검으로 확실시되는 명검과 오왕부차의 명검이 출토된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학계에서는 오나라와 월나라의 칼이 왜 초나라 땅의 중심지에서 발견되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지요. 이 명검들이 초왕에게 선물로 바쳐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기원전 4세기경 초나라가 월나라를 병탄했을 때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왕부차의 칼은 전리품으로 일단 월나라로 넘어갔다가 다시 초나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었지요. 여기서 잠깐 칼을 지칭하는 용어인 도, 검 또는 도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고검은 무기로 사용되는 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도와 검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부르거나 또는 도검이라고 합해서 부릅니다. 도검, 도, 검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시대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때로는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도, 창, 곤과 함께 4가지 주요 무기의 하나였던 검은 무기로 쓰는 크고 긴 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곤이라고 하는 무기는 곤봉 형태의 무기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검은 외날 직선형인 도와 달리 양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앞에서 얘기한 월왕구천검이
고고학적 기록뿐만 아니라 실물로서 증명된 최초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한 손으로 사용하는 무기인 검은 일반적으로 칼날의 길이가 45 내지 80cm 정도였으며 무게는 약 700 내지 900g 정도였습니다. 검은 춘추 전국 시대까지 사용되었으며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외날 직선형의 칼인 도가 검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한편 고고학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발굴된 도는 은나라 유물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칼로서 이를 직배도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곡선이 거의 없는 직선형이며 외날이지요. 일반적으로 돌을 익히는 데는 일주, 창을 익히는 데는 한 달, 검을 익히는 데는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말기가 되면서 익히는 시간이 짧은 도가 표준 무기로서 검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날인 도가 양날인 검을 대체해 나간 것은 익히기 쉽다는 점보다는 제작의 시간과 자재가 덜 소요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왕구천검에는 여러 고사와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이 고사와 전설은 그만큼 당시 오나라와 월나라의 재검 기술이 뛰어났다는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월왕구천검과 관련이 있는 고사는 호구와 검지입니다. 호구와 검지는 강소성 소주 교외에 있는 유적지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지요. 호구는 언덕이 호랑이가 웅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호구라고 불렀다는 설과 기원전 496년 오왕함려를 매장했을 때 언덕 위에 백호가 나타났다고 하여 호구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호구 입구에는 시검석이라 하여 오왕함려가 명도 장군 간장이 만들어 바친 검을 시험하기 위해 검으로 갈랐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의 중앙에 칼로 깊게 벤 듯한 선명한 칼자국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칼로 벤 듯이 갈라진 바위는 시금석이라고 이름 붙여 역사적 인물과 관련시키는데 광원의 검문관 유적지에도 촉한의 강유가 베었다는 시금석이 남아있지요. 시금석 근처에는 천인석이란 바위가 있습니다. 오왕함려가 월왕구천과의 전투에서 손가락에 화살을 맞은 후유증으로 죽자 왕릉을 조성하였는데 도구를 막기 위하여 그때 공사를 했던 인부 1000명을 천인석 위에서 죽여 지금도 그 돌빛이 붉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끔찍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또 남조 시대 양나라의 고승도생이 1000명의 불자가 앉은 이 바위 앞에서 설법을 하자 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전설이 전한다고 하여 천인석이라고 불렀다는 다른 주장도 전해집니다. 붉은 빛이 도는 바위는 어디에 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전설이 도는 것은 그만큼 이 지방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천인석 근처에 검지라고 부르는 큰 바위 틈 사이에 고인 못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못에는 전설의 어장검 등 오왕함려를 묻을 때 같이 묻었다는 명검 3000자루가 묻혀 있다고 하여 진시황이 이 소문을 듣고 검지를 파보았으나 검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장검이란 오왕요의 사촌영광이 협객 전제를 시켜 오왕요를 암살하는 데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날카로운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제는 이 검을 생선요리 뱃속에 숨겨 오왕요에게 바치는 척하다가 오왕요를 암살하지요. 전제는 곧 시위하는 무사들에게 난도질 당했으나 광은 즉위하여 오왕함려가 되니 춘추호패의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며 그의 아들 부차가 바로 와신상담의 앞부분, 즉 와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시금석이나 천인석, 검지 등은 전설상의 이야기를 억지로 현지 지형지물에 꿰어 맞춘 관광객 유치용 볼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볼거리들은 소주가 과거 오나라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5월의 명검에 얽힌 고사를 상기시켜준다고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의 명검에 얽힌 또 다른 전설은 간장과 마갸의 전설입니다. 오왕부차의 아버지 오왕함려 때의 일이었습니다. 월나라에서 세자루의 보검을 자랑삼아 오나라로 보내왔는데 일찍이 오나라에서 볼 수 없는 명검이었다고 합니다. 두 나라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오나라의 국력이 훨씬 세었으나 칼을 만드는 기술은 오나라가 월나라를 따라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왕함려는 분한 마음에 이보다 더 훌륭한 칼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왕함려의 명령은 항주의 서북쪽
대나무 숲과 폭포로 둘러싸인 깊은 산중에 살고 있던 간장과 막야라는 뛰어난 부부 도장공에게 떨어졌습니다. 명을 받은 두 사람은 천지신명께 기도드리고 음양의 조화를 기다려 여러 신령이 강림한다는 최고의 조건에서 칼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용로 안에 쇳물이 굳어버린 적도 있었으나 막야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용로에 던져 쇳물을 녹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자웅 한 쌍의 보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칼은 뒤에 부부의 이름을 따 간장, 막야로 불리었는데 양의 검인 간장에는 거북 무늬를, 음의 검인 막야에는 물결 무늬를 새겼습니다. 간장은 양검을 집에 감추어 두고 음검만을 오왕에게 바쳤습니다. 오왕이 감정가에게 이 음검을 감정시키자 만드는데 3년이 걸린 자웅 한 쌍의 검 가운데 음검인 자검이라는 감정이었지요. 왕은 자기를 숙였다고 노해 그 자리에서 간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간장이 다른 사람에게 명검을 만들어주지 못하도록 죽였다는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장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양검을 집 앞 소나무 밑에 감추고 임신 중인 막야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하였다고 합니다. 막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두 눈썹 사이가 유난히 넓어 미간척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자라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은 미간척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그 칼을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집 주춧돌 위에 기둥으로 놓인 나무가 소나무라는 것을 알고 주춧돌 밑에서 양검을 찾아내었습니다. 한편 오왕은 미간척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로 인해 오래전의 일이 생각나 미간척을 찾아 죽이라는 명을 내렸지요. 쫓겨다니던 미간척이 우연히 어느 협객을 만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협객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며 미간척의 명검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미간척은 말뜻을 알아차리고 망설임 없이 명검을 그 협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지요. 협객이 미간척의 목과 명검을 들고 왕을 찾아가자 왕은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고는 협객을 융숭하게 대접하였습니다. 협객은 미간척의 목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흔적조차 없도록 하여 재앙의 빌미를 막아야 한다고 아뢰었지요. 그 말을 옳게 여긴 왕은 그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간척의 목을 3일이나 삶았는데도 미간척의 머리는 눈을 부릅뜬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왕이 가마솥 안을 내려다보는 순간 협객은 잽싸게 칼을 빼어 왕과 자신의 목을 베어 가마솥 안으로 던졌습니다. 가마솥 안에는 목셋이 뒤섞여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세 사람을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삼왕묘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설이라고 해도 상당히 억지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당시 상당한 재련기술을 가진 도장공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전설이 아닐까요? 이 밖에도 전국시대로 들어서면 이 지방을 중심으로 명검에 관한 전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지방에 이름난 도장공으로는 간장과 막야 외에도 구야자라는 명도장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야자는 간장의 스승이었다는 설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는 설이 있는데 구야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순균이라는 명검은 천하의 지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칼의 감정가로 이름을 떨친 설촉은 순균의 가치를 값으로 따지자면 군마 1000필과 1000가구의 도시 2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던 지방에 여러 유명한 명검이 등장합니다. 간장, 막야, 순균 외에도 담로, 승사, 어장, 거궐, 태아, 용연, 공포 등인데 명도장공의 이름이 그대로 명검의 이름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 명검과 명도장공에 대한 이야기의 무대가 문명이 더 발달했던 중원에서가 아니라 동남쪽에 치우친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의 세 나라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곳에서 재련기술과 도장기술이 발달하였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추시대의 명검, 월왕구천검에 얽힌 고사와 전설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